네, 스튜디오에는 이지유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했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 회계 현장에서는 기득권 카르텔 그대로다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걸까요? 네, 윤석열 정부 이후 이제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보통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마련이고 이거는 네, 이제 회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 다음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는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회계기준법, 회계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좀 더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뭐 약간 뭐 회계사회랑 세무사회가 이거 관련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학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운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 이후에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오느냐 이게 사실은 관심의 대상인데요. 사실 정권도 바뀌고 여야도 바뀌었지만은 회계 분야에서는 유독 기득권 권력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이제 이번 뉴스의 핵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면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게 왜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회계 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어렵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도 이 회계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거는 이제 진짜 감독 당국에 따라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분야인데 이 문제는 2022년 말에 국제 회계 기준 IFRS 17 도입으로 이제 거슬러 가는데요. 이 당시에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생명이 90년대 초까지는 그 유배당 보험이라는 걸 팔았습니다. 이제 보험으로 이제 그 배당을 주는 이제 그런 보험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없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이익 중에 뭐 일정 부분은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주고 뭐 나머지는 무배당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대충 회계 처리를 해왔어요. 대충. 근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잖아요. 국제 회계 기준은 이제 특징이 확실하게 해라.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해가지고 정말 얼마 줄 수 있는지를 다 장부에 넣어라.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삼성은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생각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결국에 핵심이 그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논란의 핵심 자체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부채로 그렇죠. 볼지 예. 자본으로 볼지 이게 핵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주식을 사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네.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감원에서 2022년 말에 일탈 회계를 허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한상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지분 조정도 지금까지처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내부에서 해서 이걸 사실상 용인해 줬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말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해석위원회가 IFRS에서 국제 판정이 나왔죠. 안 된다라고는 안 했지만 뭐냐면 아예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게 사례 자체가 없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 사례가 없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약간 의아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일탈 회계를 하냐 아냐 이 논쟁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논쟁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삼성이 이거를 부채로 할 것이냐 자본으로 할 것이냐 지금은 사실은 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으로 넣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유배당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내 돈인데 왜 자기들 자본에 넣어? 이러면서 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핵심이 이게 삼성 개입설도 나오고 이게 삼성이나 대기업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나 이런 거로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회계 이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네. 삼성이 제일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삼성이 거론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이랑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잘 아실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앨런 사태 있잖아요. 네. 거기는 회사가 파산을 하고 장부를 잘못 적은 것으로 그리고 이제 대표는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죽기까지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앨런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했다. 우린 잘못 없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잠깐만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종속에서 관계로 바꾼 게 핵심이에요. 이 종속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종속은 내 손가락인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종속은 이제 얘가 손해를 보면 나도 손해를 보고 똑같이 이제 재무제표에 기장을 하는 거고요. 관계회사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지분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계회사가 조금 더 좀 유도리가 있는 유동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바이오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이제 내가 조금 콜옵션을 행사해도 될까?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거를 이제 핑계로 갑자기 이제 바이오 에피스는 우리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종속에서 내 손가락에서 관계에서 내 거 아니다 된 거죠. 이게 지금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 이게 회계를 뭐 틀리게 안 틀리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결국에는 성립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아무도 네.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대기업에 이렇게 봐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투명성도 굉장히 불건전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대기업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도와주지 마라, 뭐 무조건 뭐 이렇게 괴롭혀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예.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자. 네, 그리고 예외 적용이 이제 더 이상 불가하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 핵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지우 뉴스토마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전화 연결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태 보고 계실 텐데요. 차기 회계 기준 원장으로 한종수 교수가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이 예. 한종수 교수가 그 회계 기준 원장 1순위 후보로 추천된 배경이 뭘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연속성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종수 교수를 추천한 인물은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김건희 씨와 이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에 이제 수강한 인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한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능력은 출중하신 분입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지내셨고요. 네. 한국회계학회장이라든지 한국 내부통제학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현 체제인 이한상 원장 체제에서 네. 만들어진 인적 네트워크에 긴밀히 연결돼 있다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감리 과정에 있어서 뭐 김현장 법률사무소 요청해서 삼성 측의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현재 이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생명 일탈회계 어제 다뤘죠.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한종수 교수 삼성과의 연관성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삼성생명의 지금 일탈 회계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삼성생명의 일탈액의 관행이 있고 여기 한종석 교수가 자문이라던가 뭐 옹호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 IFRS 위반과 그게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네. 안타깝게도 이제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히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배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기업이 내부 투자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딱 규정대로 어떻게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음. 아니면 일반 이제 우리가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게 이제 처리되느냐라는 문제들이 항상 불거지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미생에서도 뭐 그렇게 가듯이 회계는 기업의 언어인데, 우리가 이제 기업의 언어를 보고 그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한종수 교수라든지 이한상 원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손을 좀 들어주는 사례들이 몇 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례들이?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분식회계,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 얘기한 거에 있어서 네. 그쪽에서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의견을 제시한 법률 자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회계 일탈 회계 과정에 있어서도 김앤장 요청으로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삼성과 관련된, 이게 꼭 삼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아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그러한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삼성 측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것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결국엔 이게 회계 기준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개혁 방향 중에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한다거나, 뭐 원장의 인사 과정을 투명화한다거나, 외부 감사 도입 여러 가지가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인 지정제 완화 논란 좀 중요한 걸 텐데 이게 왜 문제로 지적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감사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 회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회사가 과연 회계 처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게 이제 감사인이거든요. 감사인은 내부 감사인과 외부 감사인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마다 감사가라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이 내부 감사인이고요. 회계법인이 이제 우리가 분기마다 그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건 이제 외부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 감사인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부 감사인이 과연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럼 뭐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나는 대표이사랑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독립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찬진 금감원장과 협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무 앞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금감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무리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감위원장이다라는 위치는 또 다르거든요. 네. 보통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나, 저는 좀 선을 좀 긋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장기적으로 회계 기준원이 그 기존의 이제 재벌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요. 그 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이제 국민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 회계 투명성 제고 어떻게 뭘 바꿔야 성과가 좀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투명성이다라고 그러면 항상 뭐 하는 얘기가 법과 기준에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법과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회계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조금 모호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법과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도 조금 이제 역설적으로 어폐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법과 기준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게 된다라면 우리 이제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그분이 공정성을 띄운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법과 기준을 지키는 면이지만, 네. 두 번째는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결국에는 한종수 교수가 이제 회계 기준 원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에요. 예. 기준의 회계 기준 설정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뭐 그렇습니다. 보험사나 대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회계 투명성 강화 뭐 이런 것들에 좀 어떠한 변화가 좀 예상되십니까?
현재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소위 이제 어떤 기관장들이 자신들의 이제 어떤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강했고요. 이한상 한종수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렇지는 않다라고 본인은 항변하긴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예. 과거의 어떤 경력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재명 정부와의 좀 각을 좀 세울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런 친대기업적인 내용들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종수 교수의 IFRS 해석위원회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약간 우려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과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